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전체 지수가 아주 소폭 올라주는 모습. 이게 뭔 또 개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의 장세는 트럼프가 수입차 관세 한 달간 면제로 증시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오늘 밤에 또 트럼프가 헛소리를 해대면은 오늘 밤에 또 마이너스 한 2% 되는 것도 뭐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고요. 현재의 장세는 아직도 어쨌든 간에 하방의 추세이다. 그러니까 뭐 질량 보존이든 뭐 연력학 1법칙이든 뭐 뉴턴의 법칙이든 아무 말이나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맞는 것은 없다. 현재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저점을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분할 매수, 흥분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계획적인 매매를 실행해야 될 때다. 증시의 저점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공포지수는 22. 공포지수가 최근 그저께 새벽에 한 14까지도 찍어주고 약간의 좀 올라주는 모습은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푸드콜옵션 0.83. 푸드콜옵션이 조금 더 좀 올라갔다.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는 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장후에 브로드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다. 브로드컴의 차트를 잠시 보면은 계속된 하락에 상방 저항선 그리고 하단 지지선 계속적으로 올라오던 하단 지지선에 터치를 하고 추세 이탈의 위기에 봉착했다가 어제 약간의 반등. 일봉의 추세로 보면은 확실하게 추세는 꺾였고요. 주봉의 추세로 봤을 시는 아직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세는 좋지 않다. 오늘 실적 발표가 좀 호조로 나와서 추세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반도체도 사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22시 15분에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유럽은 최근 한 이틀간 좀 하락을 하긴 했으나 최근까지는 잘 나갔다.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장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8월 엔캐리 청산 때도 계속된 끝없는 하락으로 아주 개나락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약간의 좀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개나락 그리고 반등을 했죠. 만약에 이런 패턴이 또다시 펼쳐진다고 하면은 현재 개나락을 한번 보여주고 참을 수 없는 224일선 빨간색 선까지 터치를 하고 반등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아니면은 또 다시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고점 대비 10% 내린 상황은 아주 일반적인 조정이다. 현재는 굉장히 우리 계좌가 좀 박살나긴 했지만 매년 찾아오는 일반적인 조정의 범주이다. 여기서 최종 지지선 검정색까지 터치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조정이 아니다. 그런데 검정색을 이탈한다. 이러면은 하락장인 거죠. 하락장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가 도대체 그게 뭐길래 미국을 박살내면서까지도 미국장을 하락장으로 만들면서까지도 그것을 과연 해야만 할까? 미국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미국은 S&P 지수에 퇴직연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401k 과연 그렇게까지 관세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 것일까요? 트럼프가 이제는 단기적이라도 다시 이렇게 내리더라도 이제는 조금 반등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차트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TQ도 엔캐리 청산 때 급격한 수직 낙하를 하고 반등을 해줬고 약간의 좀 이 채널을 벗어나야 된다. 수직 하강의 자이로 드롭 채널을 벗어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TQ가 100% 이상 수익이긴 해요. 왜냐하면 23년 때부터 좀 모아왔기 때문에 수익이긴 한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엔비디아는 어제 상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좋지가 않다. 약간의 헤드앤숄더의 약간 느낌을 보여주면서 좋지가 않다. 하지만 내리더라도 아무리 헤드앤숄더라도 수직 낙하가 아닌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내리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라도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해줘야 나스닥이 산다. 반도체 최종 지지선을 가까스로 유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 반도체도 좀 추세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좀 줄이고 계좌의 변동성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슬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일단 파란색 하방의 채널을 이탈하였고 일단은 하방의 채널로라도 진입을 조금 해줘야 된다. 테슬라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장기 보라색 채널, 이 보라색 채널이 초장기 테슬라의 상방 추세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저는 어제 약간의 분봉의 저점에서 TSLT를 약간의 분할 매수 1차를 가져갔다. TSLL도 갖고 있는데 우리 이황님, 유명 유튜버이신 이황님의 매수 방법을 약간의 좀 참조를 해서 TSLL을 계속 매수하는 것이 아닌 TSLT로 교차 매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TSLT
1차 매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스파이 일봉입니다. 스파이도 좀 추세가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약간의 좀 반등을 해줬다. 저는 U-프로를 조금 매수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스파이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터치를 미세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숏이 볼린저 밴드 둥둥까지 강한 추세인 볼린저 밴드 둥둥까지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틀 연속 음봉으로 마무리해줬다는 것은 좀 좋은 신호가 아니냐. 빨리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해줘야 된다. MACD도 처음으로 직전 봉보다 낮은 봉이 만들어졌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아직도 TSLL이 1위다. TQQQ가 오랜만에 2위에 올라왔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MSTG 3위에 올라주면서 어제 MSTR이 거의 폭발을 하더라고요.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이제 슬슬 대가리를 들기 시작하고요. 키움전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물을 탑니까? 이제는 좀 숏을 좀 타줘야지. 이렇게 많이 물을 타면은 월가의 세력이 눈치를 까고 나스닥을 V자 반등으로 인도하지 않을 텐데 계속적으로 좀 걱정이네요. 이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코인의 공보지수 25. 코인베이스 1봉입니다. 초장기 상승 추세선인 파란색 선을 가까스로 지지받고 약간의 반등. 금요일 내일이죠. 트럼프가 코인 관련 회장 CEO를 모시고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그것은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이평선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는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일 때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꺾일 때 기술적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터치. 이평선에는 무조건 캔들은 맞게 돼 있습니다. 터치하고 크게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매수자들은 일단은 목표가를 낙관적으로 봤을 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로 잡는 게 좋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만약에 근시일 내에 이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평선 터치. 계속 터치를 하면서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든 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평선이 하늘로 향하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매수를 때리고 홀딩한다. 여기죠. 이평선 터치 후에 급락. 다시 한번 이평선 터치 후에 급락. 이평선을 확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급락. 좋은 매수 타점은 최저점을 잘 맞추면은 그게 좋은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하지만 최저점이 솔직히 여기가 최저점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이평선을 좀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리는 흐름을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홀딩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께 코인베이스에 운 좋게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딱 그런 상황이죠. 역배열이잖아요. 이평선이 역배열이다. 역배열에서는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가 저점일지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저점이 된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역배열의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 그리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공교롭게도 현재 실시간으로 이평선의 터치.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현재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좋은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급등을 해서 이평선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흐름.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평선을 끌어올려주는 패턴. 게더리움은 이평선을 닿지도 못했다. 정말 개같은 게더리움. 쉽지 않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좀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열리는 트럼프가 코인 CEO를 모아서 열리는 회의를. 도의적인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2월달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3월달은 좀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더시어스 구독자방에는 440명. 지금은 나스닥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액 줍줍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 국장은 단타만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길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 매일이 대답해줍니다. 수학자 허준이.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우리를 지쳐버리게 할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길 바랍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